투자자들 입장에서 위험자산을 싹 팔고 이제 안전자산 쪽으로 확실히 가야 된다라는 시그널을 주는 수준은, 여러분 안녕하세요, 백진수입니다. 오늘 장도 어제랑 똑같이 되게 기분 나쁘게 마감한 장이었죠. 그래서 여러분들 뭐 기운이 쫙쫙 빠지는 그런 상황이 좀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What the fuck? 뭐 저도 딱히 할 얘기가 없네요.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도 좀 그냥 편하게 현상에 대해서만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자, 장이 폭락한 이유부터 하나씩 좀 볼까요? 일단 어제 미국장이 그 나스닥이 급락이 나타났습니다. 나스닥이 이제 21선 이탈하면서 거의 뭐 장 끝날 때까지 급락세로 마감이 됐는데요. 어제 이제 나스닥 급락을 이끈 요인이 무엇냐라는 부분을 좀 보면, 어제 옐런 재무장관이 뭐 이제 몇 가지 멘트를 친 게 있습니다. 앞으로 뭐 주식이나 채권에서 이게 자본 수익률이 나면 미국은 이미 양도소득세를 가져가고 있잖아요.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.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좀 높여야 되겠다 라고 이제 언급을 좀 했고요. 그 다음에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습니다.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미 이전에도 이거 투기적인 성격인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는 했는데, 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,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또 이제 급락이 나왔는데, 특히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가,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죠.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좀 많은 돈을 주고 좀 사놨잖아요. 이제 그 부분 때문에 테슬라가 어제 또 급락이 나타났습니다. 그 부분 때문에. 그래서 뭐 이래저래 테슬라 악재도 있고, 그래서 나스닥이 이제 급락세가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요. 그리고 또 뭐 국채 금리가 또 더 올라 버렸어. 추가적으로 더 오르니까 아무래도 또 IT 종목들도 직격탄을 맞았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면은 주식시장에는 이제 거꾸로 주식시장은 상당히 좀 부담으로 작용하잖아요. 지금 1.369까지 올랐습니다. 1.35에서 이제 1.37 정도 선까지 갔는데요. 여러분들 이제 기준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어제도 유튜브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, 일단 금리 수준이 지금 1.3이면요 이게 코로나 바로 이전 상황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리고 투자자들 입장에서 위험자산을 싹 팔고 이제 안전자산 쪽으로 확실히 가야 된다라는 시그널을 주는 수준은 1.5% 정도가 넘어서면, 그때는 슬슬 주식에서 우리가 이제 자금을 좀 많이 빼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거든요. 근데 아직까지는 1.3%대, 1.3%대에서 움직이는 거는 사실 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을 이제 망가뜨릴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, 그 정도의 이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채금리를 여러분들 계속 보시되 뭐 1.5% 넘어가면 그때는 정말 주식시장이 좀 많이 조정이 나올 수 있다. 하지만 이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주식시장도 왔다 갔다 같이 떨어지면 반등 나오고 또 많이 오를 수는 없지만, 어쨌든 박스권 매매로 보고 그렇게 예측을 하면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보통은 춘절 연휴 딱 끝나면 이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인민은행에서 유동성을 이제 공급을 해주는 방식으로 갔는데, 이번에는 의외로 춘절 연휴 끝나자마자 오히려 이제 자금을 회수를 하더라.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문제가 된 거지 않습니까? 그래서 우리 증시가 이제 장중에 이제 중국 시장이 영향을 안에 또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중국 쪽에서도 인민은행이 일단 뭐 어떤 스탠스를 갖고 있는지 뭐 이제 그거를 좀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, 만약에 뭐 인민은행이 뭐 긴축에 대한 생각이 없다, 오늘도 약간 그런 시그널은 보이긴 했어요. 100만 위안은 시장에 공급을 했거든요. 그래서 그거 보면은 뭐 시장이 좀 이것 때문에 너무 우려스러운 움직임이 나타나면 인민은행은 또다시 시장에 또 이제 자금을 어느 정도 또 풀면서 계속 이제 시소 게임 이런 식으로 이제 갈 것 같은 느낌인데, 아무튼 뭐 인민은행에서 아직까지는 제가 멘트를 못 봤는데요. 혹시나 뭐 어떤 멘트가 나오는지를 좀 일단 봐야 되겠다,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. 오늘 미국 시장에서는 결국엔 파월 의장이 오늘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아요. 이 미국 의회 청문회가 있는데 거기 오늘 파월 의장이 나가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. 연설을 하게 되는데, 아마도 이제 오늘의 일단 멘트의 포커스는 경기 부양 이쪽이라기보다는요, 아무래도 이 인플레이션,
그리고 이제 국채금리 상승, 이 부분에 대한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, 또 이제 혹시나 추가적으로 뭐 장기 채권을 매입한다거나 아니면 뭘 어떻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, 아마 그 부분이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장기적으로 저금리로 가지고 간다라는 부분은 이미 멘트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10년물 지금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는 건 지금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 젖어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시장을 좀 안심시켜 줄 수 있을지, 이제 그 부분이 오늘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파월 의장의 연설과 관련해 가지고 아마 미국장이 위든 아래든 변동성이 아마 나타나기 시작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부디 이제 좀 긍정적인 멘트를 쳐서 나스닥이 싹 회복하면서 마감되기를 일단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오늘 또 새롭게 들어온 질문 중에 하이닉스는 오늘 전고점까지 주가가 올라왔거든요. 장이 별로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.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박스권 하단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설명도 질문이 들어와서 좀 해드리면요. 자, 하이닉스 주가를 보시겠습니다. 하이닉스 주가도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처럼 밀릴 때는 같이 밀렸어요. 밀렸다가, 근데 이제 하이닉스는 곧바로 치고 올리면서 박스권 상단, 즉 전고점까지 이제 주가가 올라온 상황인데,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제 떨어진 것까지는 똑같이 떨어졌는데, 박스권 하단부에 머물고 있으니 여기서 이제 하이닉스는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삼성전자는 이 자리에 있는 거다. 그러니까 이제 너무 디커플링 아니냐. 어차피 뭐 반도체면 삼성전자, 하이닉스 같이 가야 되는데,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요. 오늘 하이닉스가 급등을 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보면 이제 이건데요. 중국 때문입니다. 이것도 중국에서 춘절 연휴 딱 끝났잖아요. 끝나니까 바로 디램 수요가 확 증가하면서 디램 가격이 한 방에 이제 14% 정도 뛰쳐 올랐다고 합니다. 현물 가격이. 근데 이제 고정 가격은 그대로 있잖아요. 그래서 뭐 당장의 1분기 때부터 고정 가격은 큰 폭으로 이제 상승하기 시작한다라는 부분인데요.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디램 부분에 있어서의 영업이익이 상당히 크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. 당장 이제 지금부터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뭐 주가에 젖어들고 있다, 녹아들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. 자,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지금 당장은 좀 디커플링 날 수밖에 없는 게, 하이닉스는 결국 반도체만 만드는 회사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디램이 전부입니다. 낸드하고 디램, 메모리가 전부다. 이 회사의 전부. 그러니까 이제 디램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은 껑충 뛰기 시작한다. 실적이 크게 증가한다. 뭐 이렇게 이제 그냥 단순하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,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디램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이제는 뭐 메모리 쪽도 봐야 되고, 비메모리 쪽도 봐야 되고, 파운더리 쪽도 지금 수율이 어떻게 잘 나오는지도 확인해 봐야 될 게 많고, 그 다음 뭐 스마트폰도 잘 팔리는지 봐야 되잖아요. 이제 종합 IT 업체고, 이쪽은 디램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, 그래서 이제 그 속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. 또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미국 한파 때문에 뭐 다 꽁꽁 얼어붙었을 때, 이제 대규모 정전 사태로 인해서 오스틴 공장도 지금 멈춰선 상태지 않습니까? 거기에 대한 피해 금액도 있고, 그 다음에 어쨌든 지금 뭐 공장 재가동 될 때까지는 그 피해를 감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. 뭐 이런 부분인데요. 뭐 이런 거는 사실 상당히 좀 단기적인 어떤 이슈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뭐 결과적으로는 삼성전자도 하이닉스와 비슷한 길을 가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가자 그래 가자. 자, 하이닉스가 너무 부럽다 하신 분들, 뭐 또는 뭐 하이닉스가 이제 뭐 신고가 흐름으로 만약에 연출이 되게 되면, 쭉쭉 올라가게 되면 하이닉스를 사는 것도 좋고, 뭐 아니면 하이닉스가 부담스럽다 싶으신 분들은 지금 오히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갈 건데 라고 생각하고, 뭐 삼성전자를 싸게 사는 것도 뭐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근데 뭐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나 섹터에 대한 관심하고 종목에 대한 관심을 좀 뒤로 늦추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, 일단 시장이 먼저입니다, 여러분. 제가 일부러 종목 이야기하고 섹터 이야기 안 하는 거 아십니까? 여러분들이
일단 지금 현재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, 주가가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는, 이럴 가능성이 이제 보인다, 엿보인다 싶은 상황에서는 일부러 종목하고 섹터 이야기 자체를 안 하는 거거든요. 종목 이야기도 거의 안 나오지 않습니까? 그래서 뭐 보시면 이 구간 동안에는 여러분들한테 종목에 대한 멘트는 거의 없었어요. 예. 그게 뭐냐면 어차피 해도 달라붙어도 이길 가능성보다 질 가능성이 큰 시장에서는 일부러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종목이나 섹터 이야기를 안 하는 거고요. 시장이 살아나게 되면, 예, 시장이 이제 이제는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, 다시 시장이 살아나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뭐 어련히 알아서 제가 뭐 좋은 섹터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 종목 보면 돈 좀 되겠다,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이제 좀 말씀을 드리니까요. 예, 지금은 사실 종목에 대한 관심보단 시장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일단 당분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. 예, 시장이, 주식시장이 메리트가 확실히 떨어지는 건지, 아니면 지금 오히려 이제 시장이 반등을 좀 기대해도 되는 국면인지, 지금 나오는 이슈들을 보면서 판단하는데 좀 집중을 하고, 시장이 살아나는 기미가 보이면 그때 이제 종목 이야기는 다시, 예, 하고, 그때 종목을 사도 늦지 않다,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들 힘내시고요. 오늘 밤 한번 파월 의장의 입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